우리 학교는 디아 글로벌 학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DGA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디아는 뭐고 DGA는 뭐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다이아몬드 칼라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설명을 깊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우죠. 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화이트 칼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노동력을 가졌던 사람을 예를 들어서 블루 칼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세기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그런 노동력과 그다음에 이 머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Q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모셔널한 감정과 그래서 EQ에서 그런 사람을 골드 칼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25년 전에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뭐 다이아몬드, 뭐 골드 칼라 뭐 이런 부분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통합된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얘기해서 한 25년 전에 제가 28년 전이군요. 28년 전에 제가 쓴 책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데서 그 직장 같은 데 인터뷰를 해요. 면접을 할 때 다이아몬드 칼라가 뭐냐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 직장들 면접하는 그 사전을 보면 다이아몬드 칼라가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단어가 된 글이고 우리 학교는 바로 이 다이아몬드 칼라 글로벌 아카데미 그러니까는 이런 다이아몬드 칼라의 사람을 만드는 학교고 그것이 글로벌한 그냥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갖는 글로벌한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지만 처음 만난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저는 과학자예요. 저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한 과학자로 저는 100개 정도의 논문이 있고 10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오늘의 역사에 수록될 정도로 제가 과학자로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는 과학자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하게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과학자가 저렇게 유명했던 과학자가 왜 과학의 얘기를 안 하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까? 거기는 많은 히스토리가 있죠. 저는 이렇게 과학자로 살다가 25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대학의 부총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몽골에 제가 대학을 세워서 총장을 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제가 총장을 하고 또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4개 대학에서 제가 총장을 했고요. 2군데 교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제 직책은 오늘 얘기한 DGA,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의 헤드마스터예요. 헤드마스터라는 거는 전체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카이스트의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자, 왜 이걸 설명을 드릴까? 뭐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25년 전에 왜 이렇게 과학자가 교육을 하게 됐는가? 그때 책을 한 권을 썼어요. 뭐 작으니까 그냥 나중에 보죠.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5차원 교육에 대한 제가 책을 한 걸 썼는데 그때 이 관련된 책이 제목은 DY 학습법이라고 하는 건데 3개월 동안에 10만 권이 이렇게 팔려갔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권의 이렇게 책을 써왔는데 이 책이 현재 한국에서도 한 300만 권 정도가 이렇게 시리즈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여기에 더 공감된 건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는 잘 알고 있죠.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교예요. 카이스트에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전략을 짜고 있어요. 한 500억을 들여서 미래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중에 미래 교육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앞으로 미래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죠. 5차원 수용성 교육. 박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5차원 교육을 결국 미래는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미래가 살 수밖에 없는 교육이다. 이런 보고서가 2017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제 주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교육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살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주장이 제가 25년 넘게 해온 주장인데 그게 제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카이스트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 미래 전략으로 5차원 수용성 교육을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카이스트라는 국가기관이 결국 저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 카이스트가 얘기할 정도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그 25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세운 학교. 제가 한 9개 정도 학교를 세웠고 거기에 총장, 교장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학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내야 될 학교가 바로 디아 글로벌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디아 글로벌 학교를 세워서 우리 한국에 처음 세웠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만 아니라 여기는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러시아어로 우리 5차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생겼고 우리 한국은 한국어로 여러분들 한국어로 공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2022년 여기 이제 아주 새 건물이죠. 네, 여기는 르완다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우리 학교가 설립해서 이건 영어로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언어라도 배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트로덕션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왜 디아 글로벌 학교일까? 디아 글로벌 학교는 지금 이런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학교여야지만 되는가? 이 우리 학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카이스트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사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미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특이점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해하는 거예요. 특이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미래 시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특이점은 특별한 점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죠? 특이점, 특별한 점. 자, 그럼 이 특별한 점은 뭘 특별한 점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계와 사람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만 있고 기계는 사람의 부속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계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이러다 보면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공상과학 영화도 나와요. 터미네이터 뭐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터미네이터가 기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언젠간 올지 모르지만 그건 소설이다. 그런데 소설이 아닌 게 한 5, 6년 전부터 밝혀졌어요. 지금 바둑을 두는데요. 지구상에서 어떤 머리가 뛰어나고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도 기계한테 바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거 잘 알죠. 뭐 이세돌 해가지고 뭐 이세돌인가 뭐 이렇게 바둑 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세돌이 그때 한 번 기계한테 이긴 게 인류상 마지막이에요. 이제 인전 없어요. 그러면 바둑만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 한 30년에서 35년, 지금 다 10년 내외죠.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이 특이점이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나요. 굉장한 어저께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와서 처음에 어디 갔는지 아세요? 삼성 반도체를 갔어요. 근데 혹시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삼성 반도체가 움직이는 데는요. 바깥에서 조작하는 사람 몇 있죠. 공장의 그 넓은 축구장에 400배가 넘는 데는 그 공장이에요. 인간 없어요. 전부 로봇하고 인공지능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점점 심화돼서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아이들 와 있는데 여기 뭐 에서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 이한이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 와 있는데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한 30대쯤 되면 그때 공장에 가보면 공장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전부 기계하고 저기만 있어요. 그런데 공장 저 끝에 가봤더니 반갑게도 사람 한 명하고 개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분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개는 공장 그래도 기계가 다 지키지만 그래도 개 한 마리 있어야 되겠어서 개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그랬더니 개밥 주려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이거는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저 같은 과학자들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나눈 얘기예요. 앞으로 십몇 년 지나면 우리 애들은 다 개밥 줄 처지가 됐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준비 안 하면 개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직감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개밥 주면 안 될 텐데 개밥을 안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은 어떻게 길러야지 개밥을 안 주고 그 기계한테 밑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기계를 잘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결과예요. 결국은 개밥 안 준 사람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이들한테 줘야 될 문제를 넘어서죠.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5년 후면은요. 여러분들 아이만 개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개밥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는 코딩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코딩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코딩 있잖아요. 근데 점수가 몇째 9점짜리의 코딩. 이거보다 훨씬 높은 게 있어요. 거의 30점 가까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했잖아요. 보다 20점 가까운 것. 이거 전부 뭔지 아세요? 상상력 이런 게 개밥 안 주는 방법이에요. 상상력 있는 사람만 개밥 안 줘요. 그다음에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합 능력이 있고 이건 뭐 들어봤을 거고 그다음에 협동심 있는 사람은 개밥 안 줘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남과 잘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코딩하고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연한 마인드야. 고집 부리지 않고 남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고집쟁이들 다 개밥이에요. 100% 개밥이야. 고집 부리는 인간들 다 개밥이야.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써보니까는 여러분들 표정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고집 센 사람들 다 개밥이니까 곧 온다니까.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지 얘기만 쭉쭉 하는 얘기. 남들하고 말 안 듣는 거. 이거 다 개밥이야. 협동하지 않아. 지 잘났다고 하는 애들.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 난 진짜 잘났어. 그런 애들 다 개밥이라니까. 그다음에 상상력 없어. 그냥 문제만 잘 풀어서 성적만 높아. 상상력이 없어. 다 개밥이지. 이거 100% 개밥이에요. 그다음에 도덕성 없어. 아, 애가 똑똑해서 뭐 다 필요 없어. 개밥에. 왜 도덕성이 이건 다 이해가 됐을 거야. 요건 이해가 안 될 건데 설명해 줄게 이건. 지금 길에 가면요. 우리 한국에 벌써 뭐가 다니고 있냐면 무인 자동차가 다녀요. 그냥 자동차가 다닌다니까. 사람 필요 없다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로 이제 이 특이점 오는 시기에 운전하는 자동차 거의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운전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딴 거 해야 돼. 개밥을 주든지 딴 걸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니까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자, 도덕성 없는 사람이 개밥 주는 거 설명해 줄게요. 자, 무인자동차. 사람 안 타고 뒤에다가 뭐 사람을 태우고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언덕길을 탁 갔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아, 고장날 수 있는 거죠. 그 막 굴러가는 거야. 그런 사건은 많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막 굴러가. 그런데 길이 Y자로 딱 갈라졌어요. 왼쪽으로 틀면 아이 2명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틀면 어른 5명이 있어. 그럼 어디로 트냐에 따라서 아이 2명이 다치거나 어른 5명이 다치거나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레이크는 고장났지만 이제는 차는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탔다면 어떻게 트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성에 의해서 내가 애들을 다치게 할 수 없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오른쪽으로 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다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도 적은 인원이 다쳐야지. 그럼 애들 왼쪽으로 해서 열어 칠 거란 말이에요. 왜 오른쪽 왼쪽으로 가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 무인 자동차인데 그거는 어떻게 트냐면요. 그 무인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 설계자의 도덕성에 의해서 트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설계해 놓는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도덕성이 그 설계자의 도덕성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결국은 이 시대는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 오로지 지금 점수 올리겠다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애들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어떻게 기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몇 점 더 올려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목표다. 그러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좋은 학교, 지금 여기 뭐 중학생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한 5, 6년 후에 대학을 가잖아요. 지금 벌써 낌새가 나오는데요. 지방의 좋은 대학, 국립대학이요. 다 미달이야. 여러분들 지방의 국립대학은요. 뭐 인서울 좋다 그러는데 지방의 국립대학이요. 훨씬 더 좋은 대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은 거 부산대, 뭐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이라 그래서 안 가서 그런 거지 나쁜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신만 조금 차리면 그냥 지방의 좋은 대학, 최고의 좋은 대학 가면 돼요. 이제 대학을 못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좋은 대학 못 가. 그냥 정신만 차면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가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시샘말로 뭐 인서울 좋은 대학이라는 데 가야지 취직되고 뭐 그래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미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5, 6년 후는 완전히 져요. 서울대학 나오면 다 저기 취직하는지 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 나와도요. 취직 못해가지고 질질거리는 인간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대학 간 애들 반이 나는 전공 잘못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오로지 성적 올려야 된다 그러고 있죠. 또 거기다가 아이들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성적 높으면 최고인 줄 알아. 성적 낮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런 거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 이런 거 생각할 시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개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뭐 우리 학교 다니느냐 안 다니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깨닫기라도 하려는 거예요. 내가 개밥 주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를 깨닫고 살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오고 말고는 나중이고 일단 나하고 만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지금 맞지도 않는 거가 맞는지 알고 그냥 정말 바보 노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없다니까. 그런데 저는 25년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5차원 교육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5차원 교육은 철저히 인간 교육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박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인정 못 받죠. 바보 같은 짓 한다고 그러는 거죠, 바보. 아, 지금 때가 어떤데 하루라도 더 해서 성적 올려야지. 무슨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쓴 책이 이 책이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인간 만드는 책을 만드는 거고,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카이스트에서 인간 만드는 게 진짜다. 5차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요. 제가 이런 그 책을 만들고 나서 뭘 했냐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보자.
1996년도에 제가 중국이라는 데 갔어요. 중국에 가서 이런 교육을 시작했어요. 인간 만드는 교육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박사님 아까 얘기했죠. 과학자요. 과학자는 말로 승부를 걸지 않아요. 과학자는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르쳐 줍시다. 그건 과학자가 아니죠. 그는 과학자는 결과와 열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증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계에 들어와 보니까 말로 다 하더구만. 그냥 이거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거 중국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사람 하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아, 교육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의 부총장으로 제가 28년 전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했을 때 오는 결과가 있어요. 열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열심히 했어요.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는 그 당시 대학이 1300개나 됐어요. 근데 그 1300개 대학 중에 우리 대학이 3년 내가 가서 100개 중점 대학으로 갔어요.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와. 그리고 뛰어난 애들이 많이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믿어요. 저는 한 걸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나서 아, 내가 한 것은 별거 아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뛰어난 아이들이 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어떤 애냐면 입학할 때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야. 걔네들이 뛰어나졌어. 근데 우리 학교에서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걔네들 다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입학할 때 못하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될 애들이 되고 안 될 애들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펴봤어요. 이 교육계를.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그냥 뻔한 거예요. 초등학교에 공부 못한 애들은요. 중학교 또 못해요. 그럼 여기 여기 초등학교 때 못하는 부모 있는지 모르고 걔네들이요. 그냥 잘 보세요. 그냥 중학교 때 못해요. 여기 지금 중학생도 있는지 뭐 중학교 때 지금 못하잖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고등학교 때는 못해요. 쭉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중학교 때 잘해요. 고등학교도 잘하고 쭉 잘해요. 그런데 아닐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주 잘하던 애가 어느 날 이상해져요. 그래서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못해질 때도 와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못했는데 어느 날 잘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다 다 희망 걸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딱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문에 나요. 막 신문에. 와, 어디 시골 어디 학교에서 뭐 서울대학을 갔다 막 신문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에 났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면 신문에 안 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신문에 나는 일을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해서 그걸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문에 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내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책을 사. 그리고 지 집에서도 그걸 해. 망하죠. 내가 그렇게 책난 사람들을 잘 알아. 내가 대덕 연구단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뭐 대덕 동네 엄마들 해가지고 뭐 책도 나오고 그래요. 내가 그 집을 잘 알거든요. 그 집은 엄마도 지독하고 애도 지독한 애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물러빠진 집에서 그거 하잖아요. 사이만 나빠져, 사이만. 부모 자식 간에 쌈박질만 나고 나중에 망하고. 자, 내가 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자고 그냥 과학자도 아니고 역사에 나왔을 정도 유명한 과학자로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헛소리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얘기해 주려고 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개 좋은 게 나오면 그걸 보편화해서 모든 사람이 된다고 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거길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 살아왔는가 걱정돼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교육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28년 전에 내린 교육이야. 이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잘하는 애들 잘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 동의해요? 하지만 못하는 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못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소시켜서 걔네들이 살아가는 길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라는 걸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했어요. 뭘 가르쳐도 안 되는 인간들은 왜 저렇게 안 되는 인간인가를 연구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가 5가지예요. 그리고 이 5가지를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5가지를 고치는 방법을 5차원 교육이라고 하고 또 다른 별명으로는 5차원 수용성 교육. 그 의미는 얘기해 줄 거예요. 왜 카이스트가 5차원 수용성 교육을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용성은 뭐냐면 가르쳐 봤더니 가르쳐 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한테만 의미가 있냐면 그 가르친 걸 받아들이는 아이들, 그걸 수용한다 그래요. 그걸 수용한 애들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아, 우리 좋은 학교, 좋은 가외, 좋은 학원 쓸데없다는 거예요. 학원이나 가외나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필요한 거예요. 난 학원, 가외, 학원 다니는 거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다니라 이거예요. 다니면 뭐 하냐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애들은 변화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떠냐면요. 좋은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앉아봤자 안 되는 애들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수용성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용성이 안 되는 이유가 5가지 되는 거예요. 첫째 이런 거예요. 마음이 깨진 애들은 안 돼요. 마음이 깨졌다는 건 뭐냐면 지금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 살면 인생 힘들거든요. 그럼 마음에 짜증이 나요. 아, 하기 싫어.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괜찮더라도 언젠간 와요. 인간은 뭐 여기 어른들 살아봐. 요즘 다 우울증 환자잖아요, 우리요. 인생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어려움이 있는가? 마음이 깨지면 머릿속에 뇌에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 변연계에 영향력을 줘요. 이 변연계가 마음이 탁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받아들이는 것들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어쨌든 마음이 깨지면. 그걸 못 받아들이게. 나 기분 나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뭘 하더라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서도 개밥 줄 사람 중에 첫째가 이렇게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은 개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약함이 애들한테 영향력을 준다니까요. 애들 중에서요 이미 짜증내고 뭐만 하면 뒤집어지는 애들이요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낌새가 그렇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미 변연기에 영향력을 줘요. 두 번째는 몸이에요. 우리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주로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최학년이 2학년이에요. 자, 왜 다닐까? 설명할게요. 고등학교 가면 잠을 자는 애가 교실에 너무 많아. 왜 자는지 아세요? 초등학교까지 앉은 애들이 중학교 가면 조금 자다가 고등학교에는 반 이상이 잔다 그래요. 왜 자는가를 잘 검토해 보니까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중학교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희망을 가져요. 내가 지금 좀 못해. 그렇더라도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요. 근데 그 희망이 언제 깨지냐면 고1 때 깨져요. 고1 때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나와. 그럼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희망 갖고 왔는데 고1 때도 이러는 거 보면 나는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아까 내가 뇌 얘기를 했는데 뇌가 뇌 연구를 많이 하잖아. 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딱 인식하고 깨닫잖아요. 그럼 뇌가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잠을 자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요. 그냥 못 알아듣는 걸 계속 들으면 뇌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뇌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못 알아듣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뇌가 굉장히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표현은 뭐하지만 그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사람들이 뇌가 막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고문이 되는 거예요. 하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뇌가 힘든 거예요. 근데 고1까지 했는데 공부가 안 돼. 그럼 모든 공부 시간이 모르는 얘기야. 국어 시간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영어 시간 가면 더 모르겠어. 수학 시간에 가면 이것이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이미 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적인 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적인 틀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성들이 여기 이제 남성들, 여성들, 여성들이 길의 군인을 잘 못 봐요.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는 거야. 뭐 군인의 관심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안 보여요. 다니는데 안 보여. 근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길에서 군인밖에 보이는 게 없어. 매일 군대 간 아들 얘기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걔가 제대하고 학교로 오잖아요. 그럼 길에 군인이 같이 없어져.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어른들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학생 애들이 있는데 너희들의 얘기라는 거야, 너희들. 니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듣지 않니? 그럼 모든 게 다 들리지 않아. 어떤 애는 뭐가 들리냐면 선생님이 얘기한 그 공부 시간에 이 얘기 중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이상하게 들리는 애들이 있어. 뭐가 들리냐면 그런 중요한 게 안 들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재밌는 얘기들, 농담한 얘기, 그거는 들려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근데 중요한 얘기하면 안 들려. 그런 애들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무조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근데 이미 너희들 머리는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렇게 좀 고학년 되면 이미 머리가 결정됐어. 니들은 그 머리를 갖고 살아봐도 야, 그 머리만큼밖에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관리도 없어요. 계획은 짜. 1월 달에 계획을 짜고 뭐 요번에 12월 달 가면 한 거 거의 없어. 다섯 번째, 인간관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못 들어서 내가 나쁜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아는 건데 좋은 얘기를 못 들어서 인생이 어려워진 애들이 있지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생이 어려워진 애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얘기는 누가 해주냐면요.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부모, 교사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맡은 사람이 부모와 교사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얘기하면 열받쳐가지고 씩씩거리는 애들도 있고요. 부모를 미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많거든요. 그런데 그 미운 인간들이 또 선생님 미워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 미운 인간들이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걸 알지만 미운 인간 때문에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망친 애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미운 인간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미운 인간은 가까이 있어요. 교사나 선생님이야. 교사나 부모야. 지금 이 부모나 자식 간 지금 제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이때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난 거요. 어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좋은 일로 워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 머리가 바뀌어야 돼. 머리가 이상한 거 안 듣고 제대로 들려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몸이 바뀌어요.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미워하는 인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 사람만 뭘 하더라도 제대로 사는 거지. 그건 그냥 놔두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원 가고 좋은 과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 인생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공부를 10시간 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건 뭐냐면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일반적으로 평균 10시간 하면 뭘 하냐면 더 시간 빼서 잠도 들 자고 뭐도 빼고 뭐 해서 11시간 12시간 들려서 살아가자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공부 10시간 할 일이 있으면 공부 9시간만 하라는 거예요. 9시간. 그리고 1시간을 빼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머리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그리고 몸도 바꾸고 자신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는 훈련을 하루에 1시간씩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11시간, 12시간 더 들이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내가 28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긴 뭘 믿어요. 믿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깨닫긴 해요. 박사님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있어야지. 지금 10시간 하는 걸 더해서 11시간으로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지 알고 애들을 잡고 있는데 9시간을 줄이고 1시간을 이거 하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28년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자, 중국에서 10개 반 중에 꼴등하는 연길시 중에 1학년 3반 아이들이 왔어요. 박사님, 유명한 박사님인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꼴등이냐? 그랬더니 네, 꼴등이래요. 그럼 니들은 일어나 저러 안 되니까 공부 9시간만 해, 이제. 1시간은 박사님이 하는 5차원 교육을 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공부를 더 시키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덜 시키고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고민하다가 그 학교가 그걸 결정했어요. 그건 이거나 저거나 꼴등이니까 뭐 그냥 11시간에서 11시간 해도 꼴등이에요. 꼴등한 애들은 11시간 해도 꼴등인 거예요. 그게 무슨 11시간 했더니 더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박사님한테 9시간 하고 이걸 하자.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걔네들이 바뀌었어요. 마음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3년이 안 돼서 그 아이들이 10개 반 중에 1등이 됐어요. 이건 중국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제 책을 보고 뭐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국에는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제가 설립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포기한 애들만 모았어요. 대학을 갈 애들이 5%도 안 됐어요. 95%가 대학은 뭐 문과에도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제가 하루에 2~3시간을 공부를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시켰어요. 그럼 망해야죠. 3년 후에 걔네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어요. 이건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20년 이상을 넘어왔고 카이스트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본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건 아프리카에도 지금 우리 교육을 영어로 이 5차원을 배우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변화되고 그런 것들 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이건 20년이 넘게 10개 나라에서 이런 교육을 했는데 다 일어나는 거면 이건 맞는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작됐고 이런 교육을 가장 압축해서 만든 학교가 우리 기아 글로벌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면 하루에 1시간 공부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마요. 더 하겠다. 그런 사람들 오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은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와서 1시간 동안 이걸 열심히 할 사람들 오는 거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나중에 또 개밥도 주면서, 뭐 개밥 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고, 한번 다른 길을 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가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건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배움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배움의 순서를 바꾼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올 거예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움의 순서를 바꾼다는 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이게 통에다가 골프공을 넣고 있네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골프공 한 박스가 통에 다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보고 있네요. 네, 네, 꽉 찼대요. 자, 그러면 꽉 차면 못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도랄, 우리 같은 거는 한국 같은 콩알 같은 걸 넣는데 그것도 한 병 다 들어갔네. 꽉 찼어요, 거기서. 그럼 이걸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래를 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모래도 꽉 찼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도 넣을 수 있냐면 액체도 넣을 수 있죠. 그럼요.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이분이 맥주병을 끝냈어요. 학생들이 막 좋아해요. 맥주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사이로 해서 또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 들어갔어요.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이것이 인생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인생과 같아요? 맞아요. 이건 철저히 인생과 같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뒤에 그림은 뭐가 나오냐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물을 먼저 붓고 모래를 붓고 도라를 넣고 그 다음에 뭐를 넣냐 골프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공 몇 개 들어가지도 않고 그거 들어간데 물 튀고 뭐 난리도 아니고 난장판이 될 거예요. 이 네 개는 다 필요한 거예요. 골프공도 필요하고 콩알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넣는 방법은 순서가 됐을 때만 들어가요. 순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순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급한 것부터 넣는 거예요. 아까 모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풀고 단어 외우고 난리치고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걸 먼저 넣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못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개밥 안주기에서는 도덕성도 줘야 되고 상상력도 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잖아요. 안 들어가요. 이미 시작 없는 거 가득 들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흘리고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골프공을 먼저 넣는 거예요.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는 골프공을 먼저 넣고 나머지를 넣는 학교예요. 그럼 다 들어가요. 골프공을 넣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공부 시간을 빼서 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한 1년이고 지나서 다 제대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그 사이로 쏙쏙 들어가서 더 뛰어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알잖아요. 어떻게 공부 시간을 줄였는데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해줘? 당연히 더 잘해지는 거죠. 바보들은 물 붓고 모래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넣으려면 물이나 튀고 난리 치는데 제대로 골프공을 넣고 그 안에 넣잖아요. 다 들어가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른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골프공이니까. 골프공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골프공도 넣어보지 않은 주제에 오로지 물 붓고 그것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보았던 인생에서 골프공을 먼저 넣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인가를 여러분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을 놓는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오면 다 알려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골프공을 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25년간 이 골프공을 넣으면 골프공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카이스트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저는 지난 25년간 뭘 가르쳤냐면요. 이런 걸 가르쳤어요. 카이스트가 찾아낸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왜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해야 되는가? 5차원 수용성을 가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골프공은 뭐냐? 전면적 인성. 전면적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성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에는 인간성을 교육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인간성 하면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성 기른다고요. 유치원 가고 뭐 그러면 그냥 배꼽 인사, 뭐 90도 인사는 뭐, 안녕하세요. 뭐 해서 인사해. 그러면 6개월만 하면 애들이 인사하고 난리쳐요. 그럼 뭐 인성교육 잘했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인성교육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인사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냐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할 때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나를 겸손하게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오로지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그런데 이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남을 무시하는 마음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거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어른들도 대부분이에요. 어른 인사 잘하는 사람 대단한 거 같죠? 대부분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아주 고개도 쫙 숙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들이 그게 멋있죠?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한 인간이 인사를 안 하면요. 그래도 나중에 고칠 기회라도 생겨요. 그런데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들이 인사까지 잘해. 그래가지고 남들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지도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바꿔요. 교만한 인간을 인사만 가르쳐주면요.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사를 가르치려면 인사에 더 본질적인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 교육은 이 본질적인 걸 안 하고 겉에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창조적 지성, 성적 높은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창조적인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지 생겨요. 그래, 글로벌 의식. 전 세계 같이 살 수 있는 능력, 융합 능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세계관, 이 세계관은 윤리 도덕이에요. 윤리 도덕을 인사 잘하고 뭐 남 돕고 이런 게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를 보는 관점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25년간 해온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 공부 시간을 빼고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왔더니 공부를 가르쳐 주는지 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부 언제 가르쳐 줘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회 때 얘기했는데 나는 공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 빼서 인간 되게 해준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공부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왜 우리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쳐? 그런 사람 오지 말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여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니까 오지 말고 딴 동네 가라는 거예요. 뭐 딴 동네 그런 동네 가라는 거예요. 이 동네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들 오라는 거예요. 와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자식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 중에 부모도 이렇게 안 하고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능력과 여러분들 걸 최대한 발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냥 물 붓고 모래 붓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렇게 해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로 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면접을 해요. 그때 부모 면접이 세요. 부모가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뭐 애들 공부는 할래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되죠. 그런 걸.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가 열심히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처럼 살아오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그 뒤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번에 자식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다니게 된다면 자식 때문에 부모 여러분들도 제대로 사는 방법을 한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사느냐. 바로 내가 이런 것들을 냈는데 카이스트에서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미래 인재는 이걸 길러야 된다. 내가 카이스트에서 이걸 얘기하니까 이걸 한 게 아니라 내가 25년간 이렇게 해온 거를 카이스트가 바로 이 교육을 해야지 앞으로 미래는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로 오고 싶으면 시간 나는 대로 이 카이스트 미래 전략 보고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 저런 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가 디아 글로벌 학교가 있어요. 우리 학교가 전일제가 있어요. 이 전일제는 세 군데 있다고 얘기했죠. 서울에 하나가 있고 한국 서울에 하나가 있고 알마티 러시아권에 하나가 있고 르완다라는 곳에 영어권에 세 개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우리 5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 덕을 보냐면 코로나 덕을 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전 세계가 깔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해외에서 지금 접속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 해줄래도 못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도 될 판이니까 국내에서는 옛날에 서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5천 교육 받다가 이제는 뭐 제주도에 살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딴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전면적 인성 배우고 창조적 지성 배우고 언어 수용성 배우고 융합수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이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교를 입학하면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하면 일주일에 2번을 수업을 듣고 2번을 과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정도를 하루에 1시간 공부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이거 하는 건데 이거 하는 것 중에 반은 인간의 문제예요. 50%는 인간. 1년 과정인데 50%. 그 다음에 3개월간은 창조적 지성, 3개월간은 언어 수용성, 3개월간은 융합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만들고 그 카이스트와 제가 했던 이 세 가지 역량, 전면적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9개월이 걸려요. 여기가 된 사람들은 뭘 할 거냐면 과목을 적용할 거예요. 이때 가서 국어를 공부할 때 창조적 지성을 이용하고 영어를 공부할 때 언어 수용성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할 때 융합수를 적용해서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국영수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는가를 여러분들 3개월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간 아이들은 2차 년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2차 년도. 그럼 2차 년도에는 바로 각 과목을 여태까지 배운 것 갖고 다 접목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돼요. 이거를 자가학습이라고 해요. 자가학습. 이 자가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자가학습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들이 얼마 지나면 별 소용이 없어.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껏 공부하는 방법이 남한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학원에서 가르쳐 준 거, 과에서 가르쳐 준 걸 갖고 공부한 애들은 그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났어. 근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지식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벌써 20, 30살이 됐어. 근데 가외 선생 붙일 거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 다니는 이런 과정 중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골프공을 먼저 넣는 능력과 자가학습 능력, 국어, 영어, 수학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는 하이브리드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이 온라인으로 하지만 동영상하고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온라인 교육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은 뭐냐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시스템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중에 면접 때 알겠지만 철저히 다 우리가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그걸 제대로 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서약을 해야지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들어오기 쉽지가 않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닌다고 잘 되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애들과 안 될 수 있는 아이는 박사님이 구별해낼 수 있어요. 지금 20년이 넘는 과정을 통해서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는 그래서 박사님이 확인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된 애들은 다음에 오면 돼. 다음에 준비됐을 때 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지금 100여 명 넘게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잘해요. 나중에 이제 뭐 그러고 다 이제 과제들이 6일, 5일, 4일 매일매일 내야 될 이런 과제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고 지금부터 우리 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든 과정은 선착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학교는 한 반이 5명이에요. 그래서 많으면 6명도 되고 뭐 많이 가지 않아요. 한 6명 정도 플러스 그다음에 적으면 4명, 4, 5명 뭐 요 중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요번 달에 했는데 뭐 7명이 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다음 달로 넘어가야 돼요. 요번에도 지난달에 중학기 한 명이 반에 못 들어가고 요번에 이제 들어와요. 그럼 걔는 벌써 한 명을 이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왔다. 근데 어쨌든 누구를 붙일 거냐 다 이렇게 합격은 됐어요. 선착순으로 요번 달에 시작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안 되면 다음 달로 넘어가요. 누구는 이쁘니까 시켜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착순에서 진행되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다닐래요? 못 다녀요? 면담 신청서를 해서 면담을 받아야 돼요. 면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거는 거는 전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자만 해요. 이거 안 받는 거니까. 문자를 해서 학부모 이름 적고 학생, 학년 적고 과정은 여러분들은 전일제는 이미 이제 3월 달이 끝났어요. 이제 온라인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하고 내일 중에 이렇게 신청이 되면 월요일 날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부모와 학생이 함께 이게 중요해요. 함께 30분 정도의 면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면담에서 뽑힌 사람만 우리 학교에 오게 될 거예요. 면담을 참석하려면 5차원 전면교육 책이나 5차원 관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동영상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아이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동영상도 보여주고 또 책 있으면 책도 보여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면 면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우리가 해서 주일날까지 평가해 가지고 입학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입학 통보하면 일요일 날까지 등록을 마감해야 돼요. 등록하는 여러 서류도 갈 거고 등록금도 내고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 날 화요일 사이에 교사 상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하고 또 수업 시간도 정해야 되죠. 수업 시간은 대체적으로 7시 타임, 8시 타임, 8시, 7시는 7시 저스트 아니면 뭐 7시 30분이 되고 뭐 8시 20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빠른 타임은 4, 5시 타임도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한 4, 5시 타임도 있고 그래서 요 중에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수업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혹시 우리는 하는 게 많이 있어서 과외 같은 걸 많이 해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바쁜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바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 길로 가면 돼요. 이 세상은 5차원만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도 많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면 되고 이 길은 5차원에 맞춰서 우리가 가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상담 시간에 교육 시간이 결정되면 6월 6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될 거예요.